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가고 정부는 부동산 살리기에만 열중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현금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한번 잘못해서 바닥에 금이 가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 같이 물에 빠져서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 4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언론에 잘 안 나오던데 4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4% 감소했고 순수출이 0.5% 감소했고 민간 소비도 0.3% 감소했고 이제 자본, 투자 같은 거 0.1% 감소했습니다. 다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정부 소비는 0.5% 늘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그냥 망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 소비는 지난 분기들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돈을 어디다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갖다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공부한다고 학원비는 더 달라고 했는데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시험이 어려워져서 성적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다 감소했잖아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돈을 허튼 데다 썼다는 겁니다. 학원을 등록을 안 하고 뭐 PC방에 갔다거나 게임머니를 샀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돈을 썼으면은 뭐 한 군데라도 괜찮아져야 되는데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조업 재고 비중입니다. 2023년 2월까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보다 이제 쌓여있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현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유동성 위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은 더 할 테지만 돈을 막 쌓아놓고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회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게 지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보면은 2022년 2월에 한 80% 정도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2023년 2월에는 68% 정도로 한 12% 정도 감소를 했어요. 많이 감소를 했죠. 재고가 쌓여가니까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잠깐 쉬면 괜찮은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영원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 그것도 암울한 게 현업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앞으로 물건을 많이 구매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통계가 있거든요. 제조업 PMI 지수인데 이게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고로 쌓여가고 현금화가 안 되고 내야 될 돈은 꼬박꼬박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체를 할 수밖에 없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022년 12월에 총 부채가 935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한 1000조 되는데 아무튼 엄청 많죠. 여기서 한 28.8%가 5% 정도의 조금 높은 금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지원을 해주기는 합니다. 이자 4천억 정도를 금융 지원해주겠다, 뭐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출 원금이 945조였잖아요. 한 5% 금리만 잡아도 이제 이거 사실 누구 코에 갖다 붙이죠? 몇 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용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지원은 팍팍 해주잖아요. PF 건설사 28조 지원, 부동산 PF 부실자산 매입 캠코에서 1조, 미분양 매입 26,000가구 이런 거 해주잖아요. 어떻게 지금 비교가 되시나요? 너무 차이가 나죠. 사실상 해주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도 망해야 될 기업들이 있다면은 경쟁력이 없다면은 망해야 되겠죠. 하지만 살릴 수 있다면은 건설사들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라서 그래요. 이제 근로자 중에 81%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에 한 8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비율로 보더라도 누굴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고도 쌓여가고 지원도 거의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중소기업부터 지금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도 막 늘어나고 아무튼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지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요. 왜 유동성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이게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냐? 이게 유동성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는 뭐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게 증가율이에요.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있냐? 이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앞부분
부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 감소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때도 유동성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 그때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보다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유동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진짜 이제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1, 이제 M1이 뭐냐? 바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9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2월에는 마이너스 12%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돈을 빼서 쓴다는 거는 결국 어디서 빼는 거죠? 은행에서 빼서 쓰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 또 돈이 없거든요. 이게 연쇄적으로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뺀다는 거는 은행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은행도 다른 곳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은행도 돈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서로 돈을 막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도 뭐 자산 매각하고, 이거는 더 깊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매각을 하고,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현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기업까지 이렇게 힘들 정도면은 중소기업들은 조금만 잘못되면은 바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그룹, 신세계그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롯데, 한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뭐 10대 그룹 안에 드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IMF 때처럼 30대 그룹 안에서도 부도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한전 채권이거든요.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할 때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해요. 근데 한전이 채권을 발행을 해버리면은 막 다들 한전 채권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채권을 보거든요.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기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한전 채권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된다고 해요. 1분기에만 벌써 8조 넘게 발행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6조 8천억 정도 됐는데 이제 올해 한 8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요. 한 16%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전도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석유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문제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튼 지금 한전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먼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부동산 지원할 때는 막 기본 조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말라가고 있고 막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경영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시장에서 유동성도 말라가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